저 아까 소개해 주셨는데요. 감사드리고 뭐 이런저런 많은 일들을 경험했습니다. 그 학교에 지금 단국대학교에 재직하고 있고요. 그리고 서울 도남문 국악단이라고 혹시 아시는지요? 그 창덕궁 앞에 조그만 한옥으로 된 그 공연장이 있어요. 140석 정도 되는 공연장인데 거기 지금 예술 감독으로 있습니다. 음반이 4개가 있습니다. 오래된 미래, 그리고 미래의 기억, 그리고 선물, 그리고 해금 랩소디라는 음반 4개가 있고요. 그리고 많은 활동을 했었고, 그리고 그걸로 또 상도 또 많이 받았습니다. 19년도에 대한민국 그 예술상 대통령 포장을 받았습니다. 지금 모습과 너무 다른 사진이죠? 네,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요, 해금의 재밌는 역사 이야기 하고요. 그리고 해금이 어떻게 생겼는지, 그리고 또 어디서부터 해금이 왔을지, 그리고 저와 해금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국 문헌 악서에 보면 이런 해금에 대한 그 정보가 있는데요. 1104년입니다. 1104년에 그 중국 문헌 악서에 지금 해금에 대한 얘기인데, 해금은 2줄 사이를 주편으로 문질러 소리를 낸다. 변방 이민족들 중에서 해부족이 즐기던 해도라는 악기와 그 형태가 비슷하며 당시 민간에서도 사용되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그림 보시면 지금 해금과 조금 유사하지요. 그런데 여기 보면요, 이게 어디에서 나올까요? 여기 옆에 보면 혹시 여기 호금이라고 보이시나요? 맨 오른쪽에? 네, 호금이 있고 그 아래에 해금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중국에서 그러니까 중국을 통해서 한국으로 넘어오기 전에 이미 중국에서 해금이라는 악기가 있었다는 걸 볼 수 있고요. 제가 이거를 이제 PPT를 만들면서 생각했는데 호금이라는 악기가 따로 있었을까라는 의문점을 가졌습니다. 저도 호금도 있고 해금도 있죠. 그래서 호금이라는 악기가 따로 있고 해금이라는 악기가 따로 있었을까라는 의문점을 갖게 되었고요. 나중에 중국 그 문헌들을 찾아봐서 그 호금이라는 악기와 해금이라는 악기에 어떤 차이점이 있었는지 알아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똑같은 중국 문헌인데요. 문헌 통고 1307년에 만들어진 원대 마달림이란이 편찬한 중국 악서 문헌 통고인데요. 거기에도 이렇게 써 있습니다. 중국 본토인이 아니라 북방 민족인 해족의 악기로 중국에서는 호부의 악기로 분류한다고 합니다. 이 호자는 그 오랑캐 이름을 따서 호부라고, 그래서 호금이라고 했다라고 합니다. 호부 악기로 나눴다고 하고요. 그 지금 호금이라고 했던 그 지역이 여기 지금 위글로 이쪽입니다. 여기 지금 한국이 어디 있는지 보이시죠? 아시죠? 여기 한국이 있고요. 그리고 이쪽에서 그 해부족에 그리고 호금이라고 불렸던 그 지역이라고 합니다. 우리나라에는요, 1114년에 송나라로부터 유입이 됐습니다. 고려 예종 9년이었는데요. 그때 1114년 사신 안직승이 송나라에 갔다가 돌아온 길에 송나라의 휘종이 준 신악기와 곡보를 가지고 왔다라고 문서에 적혀 있는데요. 안직승이 가지고 온 것은 철방향, 석방향, 비파, 오현, 쌍현, 쟁공우 등등이 있는데 거기에 쌍현이라는 그 악기가 있었고 아마 그것이 해금이 아닐까 이렇게 추측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00년 후지요. 1231년인데요. 13세기 이후의 원나라의 고려 왕조 내정
그 간섭이 있었죠. 몽골이 고려에 침입했던 역사인데요. 그때 아마 호압, 호적, 호금, 호무 등 해서 그때 호금이 또 들어왔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추정합니다. 고려시대 때 이제 그 뭐 음원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요. 그 이제 이렇게 한림별곡의 경기체가에 해금이라는 글이 나옵니다. 그걸 한번 같이 보실게요. 고려 고종 때 한림의 여러 유자들이 지은 경기체가에 있는 시입니다. 아양의 금, 문탁의 정, 송무의 중금, 대여의 향과 옥계향의 쌍가야금, 금선의 비파, 종지의 해금, 설현의 장고. 밤새 연주하면 그 정경 어떠할까라는 글입니다. 거기에 종지의 해금, 그래서 그 당시에 많은 민간에서도 많이 연주가 되었고 사람들이 좋아하는 그런 음악이었구나를 추정해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고려 가요 많이 아시죠? 청산별곡에도 나옵니다. 7장에 나오는데요. 살얼이랐다. 청산의 살얼이랐다. 머리랑 다리랑 먹고 청산의 살얼이랐다. 그 다음에 7장에 보면 가다가 듣노라. 애정지 가다가 듣노라. 사슴이 장대에 올라셔 해금을 켜원을 듣노라. 얄리얄리얄라쇼 얄라리얄라. 네, 사슴이 장대에 올라서 해금을 어떻게 켰을까요? 사슴같이 이쁜 여인네가 장대에 올라서 탔지 않았을까? 저는 또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고려 문헌 고려사야 악지에도 나와 있는데요. 거기에 6줄의 현금, 5줄의 비파, 12줄의 가야금, 13구멍의 대금, 장고, 6매의 아바, 장식 있는 무의 무고, 2줄의 해금이라고 해서 고려사 악지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1493년에 만들어진 악학개범에도 이렇게 해금이 나와 있습니다. 해금이라고 하고요. 이 사진은 지금 어떻습니까? 굉장히 정겹고 귀엽고 예쁘죠? 네, 지금이랑 조금 다른데요. 거의 비슷합니다. 활대를 쓰고 있고요. 2줄 사이에 활대가 껴 있고요. 그리고 여기 지금 이게 지금 빛이 잘 안 보이긴 하는데 산성이라고 가운데에 있는, 그리고 나무 형태가 대나무를 그냥 가져다가 만들었나 봐요. 그래서 그 뿌리랑 모양이 다 살아있네요. 네, 악학개범에 나와 있는 해금입니다. 그리고 그 원행 을묘정리의궤라고 해서 정조 19년에 그 정조지휘 20년대인데요. 사도세자의 국압 그리고 해경궁 홍씨의 주갑년을 기록한 의궤에 나와 있는 겁니다. 화성 건설 명분과 왕권 강화를 수행하기 위한 행사였는데 거기에 지금 이렇게 말을 타고 행진하면서 해금을 연주했던 그런 그림을 볼 수 있습니다. 말이 참 튼실하죠. 태평승대를 이뤄서 그러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해금인데요. 그때의 해금은 아까 보여드린 해자하고 조금 다르죠. 이것은 산 이름 해. 그래서 뭐 개, 해, 산 이름 해, 해금 해, 해부족의 해 여러 쓰임으로 이렇게 쓰였더라고요. 왜 그랬을까? 그 이유는 잘 모르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단원 김홍도의 그림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풍속도첩이라는 이 그림은 사면육각이라고도 부르고 무동이라고도 부르는데요. 이 형태가 사면육각의 형태입니다. 피리둘에 장고 하나, 좌고, 대금, 그리고 해금 이렇게 연주되는 형태인데요. 해금입니다. 모자가 조금 다르죠. 갓을 쓴 분들이랑. 아마 이 해금 연주자와 저 피리 연주자는 그
그, 어, 그 그러니까 도청이나 아니면 그런 단체에 이렇게 속해서 음악을 하는 그런 분들이 아니었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해원 신윤복의 그림인데요. 이것도 18세기 후기 작품입니다. 상춘야흥이라고 해서 그 옛날에는 이렇게 시를 읽고 음악을 들으면서 아마 놀이를 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것도 신윤복의 그림인데요. 쌍검대모라는 그림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3년 육각 형태로 이렇게 음악을 들려드렸고요. 음악을 들으면서 춤을 췄던 그런 작품입니다. 어떤 음악이 나왔을까요? 네, 그래서 이제 해금에 대한 구조에 대해서 또 말씀드릴게요. 팔음이라고 해서 금속 사죽 포토 현목이라고 합니다. 재료 8가지 재료가 쓰였다라고 하는데요. 여기 지금 보면 여기 이 한자가 보이시나요? 네, 금, 석, 혁, 죽, 아니 포, 혁, 그리고 목, 사, 토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금속사죽 포토 형목으로 이 안에 이거를 이제 조금 쇠, 금자, 그래서 건곤감리라는 말 들어보셨죠? 우리 태극에 있는 그 중에 태입니다. 추분이고 그리고 음으로는 남녀이고 그리고 또 서쪽이고 이렇게 방향이 다 나눠져 있습니다. 여기서 여러 가지 또 음양오행으로 해서 한의사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또 장기를 나누시곤 하더라고요. 그래서 쇠, 돌, 가죽, 박, 대, 나무, 실, 흙 이렇게 나뉩니다. 그것들이 다 방향도 있고 또 8가지 자료를 사용한다는 것이 그래서 우주 만물의 어떤 소리들을 내는 그런 악기로 의미를 하고 있습니다. 그 이제 해금에 어디에 어떤 재료가 쓰이는지 보여드릴게요. 금은 아래쪽에 주철이라고 있고요. 그리고 석은 저기 그 줏대와 통을 연결하는 부위에 옥을 사용합니다. 그리고 줄사자, 명주실 줄을 이용하고요. 그리고 이 나무는 대나무 죽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원상이라고 하는데요. 바가지를 이용하거든요. 바가지 포를 이용하고 있고 그리고 토는 송진이나 그리고 겉에 칠하는 오칠 그리고 옛날에는 그 통 안에 돌가루를 이용해서 사용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토를 사용했고 그 다음에 손잡이 그 활대를 잡는 부분에 가죽을 사용하거든요. 그 가죽 혁을 사용하고 있고 그리고 주화나 그리고 이 통 앞에 오동나무를 사용하는데 그렇게 목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금속 사죽 포토에 오면 8가지 재료가 사용됩니다. 보통 악기들은요 몇 가지 재료가 사용될까요? 기타를 예로 들어볼까요? 혹시 네 기타에 무슨 나무가 사용되겠죠? 그리고 쇠가 사용되겠죠? 네, 세 줄로 되어 있으니까요. 그리고 또 뭐가 사용될까요? 네, 보통 그리고 피크라고 하는 그 플라스틱이 있고 보통 2-3가지 정도 사용되거든요. 많아도 4가지. 그런데 해금에는 여기 8가지 다양한 재료가 사용되고 있고 그것이 아마도 오묘한 소리를 내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주 만물의 그 8가지를 가지고 있는 어떤 그런 철학 이런 힘이죠. 해금을 분류해 보겠습니다. 해금은 현악기일까요? 관악기일까요?
많은 분들이 이제 관악기에도 전통적인 그 음악 방식에서는 관악기에 많이 사용되었습니다. 왜냐하면 해금이 지속음을 유지하기 때문이죠. 대금이나 관악기처럼 피리처럼. 그런데 그 해금은 차련악기입니다. 활로 혀를 마찰시켜서 소리를 내는 악기이죠. 그래서 차련악기라고 현악기라고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국악기의 차련악기는 두 가지가 있는데요. 아쟁과 해금입니다. 아쟁도 그 가야금과 비슷하죠. 8줄, 9줄, 10줄까지 나와 있는데 활대를 이용해서 소리를 냅니다. 그리고 또 발현악기라고 하죠. 가야금과 검은고가 있습니다. 현을 손가락으로 아니면 픽으로 뜯거나 방망이로 두들겨서 연주하는 악기라고 해서 발현악기라고 합니다. 앞에 있는 것은 정악가야금이고요. 그리고 산조가야금, 그리고 25연 가야금, 그리고 검은고입니다. 이거는 타현악기라고 합니다. 현을 쳐서 소리를 내는 악기인데요. 양금이라는 구라철사금이라고도 하고요. 양금이라고 합니다. 관악기이죠. 대금, 퉁소, 소금, 단소, 그리고 또 피리입니다. 새피리, 당피리, 향피리, 태평소, 나발, 나각. 그리고 요즘에 아주 인기 있는 그런 악기인데요. 생황이라는 악기입니다. 17관, 24관, 37관. 요즘에는 저렇게 불어서 무거우니까 놓고 이렇게 연주하는 생황이 새로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타악기입니다. 타악기에는 두 가지가 있는데요. 음정이 없는 타악기와 음정이 있는 타악기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음정이 없는 타악기로는 장고, 부, 진, 꽹가리, 그리고 소리부, 박, 소고, 축, 부 이런 무율 타악기가 있고요. 유율 타악기죠. 정확한 음정 관계를 가지고 있고 높이를 표현할 수 있는 그런 타악기입니다. 편종, 편경, 방향, 울락 이런 악기들입니다. 제가 그러면 산조를 하나 들려드리겠습니다. 아까는 그 리베르탱고를 들려드렸었고요. 이번에는 19세기 말에 만들어지는 산조입니다. 한 10분 정도 될 것 같고요. 장단은 진양, 중몰이, 중중몰이, 자중몰이, 국거리 이렇게 5장단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제가 혼자 하면 원래 장구를 같이 오려고 했는데 표가 없어서 같이 못 왔고요. 장구와 같이 들려드려야 되는 장구가 없으니까 여러분이 함께 도와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혹시 추임새를 하실 줄 아시나요? 마스크를 하고 있어서 추임새를 좀 크게 해주셔야지 들릴 것 같은데요. 진양, 중몰이, 중중몰이, 국거리, 자중몰이 이렇게 장단이 이루어져 있고요. 제가 추임새 연습을 안 해도 되겠죠? 이제 건축분들은 또 추임새 잘하지 않으실까 생각 드는데 어떠세요? 잘 하시나요? 못하시나요? 네? 연습 한번 하고 할까요? 네, 좋습니다. 얼씨구! 네, 얼씨구! 좋지! 좋다. 네, 그렇게 하면 됩니다. 보통 박자는요, 우리나라 박이 3박이거든요.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이렇게 될 때 세 번째 때 얼씨구 나오시면 될 것 같은데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나, 둘, 얼씨구. 좋지. 네, 자 그럼 제가 빨리 3박을 찍겠습니다. 빠를 때는 좀 짧아지죠. 하나, 다, 그렇지. 이렇게 됩니다. 한번 해보실게요. 시작. 네, 더 적극적으로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산조 들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조 들으셨는데 어떠셨는지요? 네, 감사합니다. 우리나라에도 이런 음악이 있다는 게 자랑스럽고요. 그리고 잘 그리고 또 잘 발전시켜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차련악기의 기원에 대해서 좀 알아볼까 합니다. 늘 궁금했었어요. 이 악기가 중국을 통해서 왔다는데 어디서 처음 만들어졌을까? 어떻게 만들어졌을까? 누가 만들었을까? 이게 세계 지도입니다. 세계 지도를 한번 보시죠. 러시아가 있고요. 그리고 그 아래 몽골이 있고 차이나가 있고요. 카자흐스탄, 이란, 인디아, 네. 또 뭐 터키, 이집트, 그리고 올라가면 뭐 핀란드, 뭐 폴란드, 스웨덴, 프랑스, 뭐 저먼 뭐 이렇게 있습니다. 여기는 아프리카 지역이고요. 여기는 아메리카 지역입니다. 캐나다와 미국, 브라질 다 이렇게 보이시죠? 이 차련악기가 어디서 왔을까? 어디서 처음 만들어졌을까? 두 가지 기원설이 있다고 합니다. 여기 남아시아의 라바나스트론이라는 해금과 유사하게 생겼죠. 그리고 또 중앙아시아 유목민의 코비즈라는 악기. 이 두 악기가 서로 자기네에서부터 차련악기가 유래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 이제 차련악기의 기원에서 맨 왼쪽에 있는 데를 보시면 아까 지금 라바나스트론 이 악기와 이 악기는 조금 변형이 달라요. 그렇죠? 그래서 이거는 조금 저는 그렇게 생각 약간 의심이 되는 부분이어서 이거는 다시 연구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왜 이렇게 얼 같은 악기가 올라가 있을까? 중국의 어떤 힘은 아닌가 하고 조금 우려스러운 생각은 있지만 네, 라바나스트론에서 르바브라는 악기로 전해지면서 레벡이라는 악기로 전해지면서 나중에 바이올린 유럽 쪽으로 가면서 바이올린화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기 페르시아 쪽, 아프가니스탄, 파키스탄, 이라크, 아라비아에 있는 페르시아 쪽에서 이렇게 전파돼서 유럽 쪽으로 가면서 라바브에서 레벡 그리고 바이올린화 됐다고 해요. 라바브는 8세기 이전 아프가니스탄, 파키스탄, 인도 등에서 등장한 현악기로 이슬람 세계의 무용로를 통해서 북아프리카, 아랍 세계, 그리고 이란, 중앙아시아 각지로 전파되었다. 그리고 이후 11세기에 서유럽으로 전파되어서 레벡이라는 악기로 발전되어서 바이올린화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 지역의 악기들이 어떻게 발전되고 어떻게 지금 있는지 한번 알아볼까요? 서남아시아의 차련악기입니다. 서남아시아라고 한다면 구페르시아 지역이고요. 이집트, 이란, 터키 등을 뜻합니다. 여기 보이시죠? 터키도 있고 이란도 있고 또 여기 이집트도 있습니다. 네. 이제 제가 처음 악기를 하게 된 것은 국립국악고등학교를 가게 되면서였습니다. 그때 83년도였는데요. 그때 당시에 해금이라는 악기는 사람들이 많이 몰랐었어요. 그리고 저희 이제 어머니 친구분이 오셨는데 이 악기가 뭐니? 그래서 제가 해금이에요. 그랬더니 해금이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왜 우리나라 악기인데 왜 사람들이 많이 모를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실은 저도 어렸을 때 바이올린, 피아노는 배웠지만 국악기가 있는지는 잘 몰랐고요. 그리고 고등학교에 가서 그때 가서 해금이라는 악기가 우리나라 음악이 있었다는 걸 알게 돼서 내 후배들 그리고 내 자식들은 그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었죠. 비사비죽이라고 했습니다. 현악기도 아니고
관악기도 아닌 그런 악기, 주류악기가 아니었던 거였죠. 궁중음악, 그리고 또 민간음악, 무속음악 등에서 골고루 쓰였는데요. 거지 깽깽이 이런 이야기 많이 들어보셨죠? 그런 별명도 갖고 있었습니다. 아마 주목받지 못한 그런 악기였기 때문에 그런 별명이 있지 않았나. 그렇지만 천년의 역사를 면면히 이어오고 있었습니다. 중학교 시절에 연극을 하면서 이제 그 국악기가 있다는 걸 알게 됐어요. 선배 언니가 대금이라는 악기를 가지고 왔었는데 케이스를 열자마자 정말 이게 무슨 보물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너무나 아름답다고 느꼈었고요. 그래서 국악고등학교를 찾아가게 됩니다. 찾아가서 국악고등학교가 그때 남산에 있었거든요. 그 학교를 딱 들어가는데 막 귀신 소리가 막 들리는 거예요. 무슨 울음소리 같기도 하고 귀신 소리 같기도 하고. 그런데 그 소리가 굉장히 매력적으로 들리더라고요. 그래서 학교를 들어가게 됐고, 아, 난 이 학교를 와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때 이제 연극을 하다가 국악고등학교에 들어가게 됐는데, 실은 그때 시험 보러 갔는데 벽에 이렇게 해금이 걸려 있었어요. 그런데 제가 그 전에 바이올린을 했었기 때문에 해금이라는 악기를 보면서 무슨 악기가 이래 그러면서 제 속에 무시하는 생각이 들었던 거죠. 악기가 너무 초라하다. 너무 초라하다. 너무 가엽다. 라는 생각을 아마 제 안에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랬는데 제가 이제 학교 가서 자기가 전공을 지망할 수 있었거든요. 첫 번째로 가야금을 지망했고 무용을 지망했고 그리고 나서 대금을 지망했었습니다. 그런데 세 가지가 다 안 된 거예요. 그러면서 선생님이 저를 부르셔서 너는 해금이나 해라.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그 마음이 굉장히 아프게 들렸었고 해금이나라는 말로 해금이 얼마나 그때 인기가 없었던 악기였는지 그런데 그 해금을 잡고 제가 그 무시했던 그 악기를 만나면서 내가 이 해금을 가지고 정말 좋은 소리를 내서 세계 만방에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좋은 악기임을 입증하고 싶다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19살, 20살, 22살 뭐 이렇게 상을 막 탔어요. 열심히 했거든요. 새벽 5시에 일어나서 학교 6시까지 가가지고 하루 종일 그 점만 있으면 연습을 하고 밤 11시까지 연습하고 학교를 나왔던 마지막에 제일 불을 끄고 나왔던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국악에 대한 세상의 인식이 바뀌지 않더라고요. 해금 또 국악에 대해서 사람들이 우리 것인데도 불구하고 중요성을 모르거나 아니면 또 무시하거나 아니면 관심이 없거나 그렇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가 그때 해금을 잡으면서 희망을 가지고 내가 세우고 싶었던 그 미래를 어떻게 세우지? 라는 고민을 하게 됐고요. 세상과 소통하지 못하는 이 악기를 소통하게 만들어야 되겠다 생각을 했었습니다. 19세기는 공고 시대라고 하고 20세기에는 가야금 시대라고 합니다. 여러분 황병기 선생님에 대해서 많이 아실 거예요. 가야금 하면 황병기라는 생각이 이렇게 우리한테 자리 잡고 있죠. 제가 대학을 졸업한 후 KBS 국악관현악단을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거기 들어가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직업은 있지만 사람들과 더 많이 소통하고 싶다는 생각을 했었고요. 그래서 이제 악단을 그만두고 세상과 소통하는 본격적인 일을 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인적 장로와 교류를 해야 되겠다. 그리고 또 협연을 하고 소통의 방식을 바꿔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세상을 깜짝 놀라게 만들 어떤 것들을 만들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막 찾아다녔던 것 같아요. 그때는 아무것도 없을 때였는데 이 사람 저 사람 다니면서 이게 해금이라는 악기인데 저랑 같이 해보시겠습니까? 개런티도 없는데 가서 같이 연주를 하고 연습을 해보고 맞춰보고 그리고 좋은 무대에 올리고 그리고 실험적인 공연들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느끼게 됐습니다. 악기 큰 소리와는 했을 때 제 악기가 작은지 얼마나 작은지 그래서 큰 소리와 했을 때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리고 소리가 작은 악기와 같이 연주했을 때 내가 얼마큼 배려를 해야 되는지, 그런 여러 가지 삶에서 느낄 수 있는 어떤 그런 방법들을 배우게 된 것 같아요. 오래된 미래의 기억, 선물, 해금 랩소디라는 4개의 음반을 가지고 있고요. 이 안에서 그런 것들을 모두 녹여내고 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클래식 악기도, 그리고 또 대중악기도, 그리고 국악기도 여러 장르에서 같이 연주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 보시는 것 같죠? 루치아노 파바로티, 바비 메폴린, 팬메스니는 그 마이클 잭슨의 퀸시 존스가 마이클 잭슨의 그 프로듀서였죠. 음악도 많이 만들고 그랬는데요. 팬메스니 기타 연주자고요. 그리고 살타첼로, 요시다 형제 등등 많은 사람들과 해금의 대중화, 그리고 세계화, 그리고 새로운 가능성이 있는 악기를 더 발전시키기 위해서 거기에 입주하고 많은 노력을 했었습니다. 현대 작곡가들이 이 악기에 굉장히 관심이 있었어요. 그때 LA의 심포니 오케스트라하고 차량 악기들이 같이 만나서 연주할 기회가 있었는데요. 거기 악장님이 저한테 물어보시는 걸 깜짝 놀라면서, 아니 어떻게 이런 원시적인 악기에서 그런 소리를 냅니까? 그리고 어떻게 현대 악기랑 이렇게 잘 어울리지요? 라고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랬어요. 한국에서는 늘 있는 일입니다. 우리는 오래전서부터 이렇게 늘 5선벌을 보고 합석을 했고, 그리고 많은 다른 악기들과 같이 협업을 하고, 그래서 그게 불편하거나 이상하지 않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말씀드렸습니다. 특히 해금이 더 빨리 그런 협업 작업을 많이 했었거든요. 그러면서 자부심을 느끼게 됐어요. 실은 제가 해금이라는 악기를 들고 이렇게 다른 재즈를 연주하고 또 다른 락을 연주하고 다른 악기를 연주했을 때 국악계에 계신 선생님들은 조금 걱정하셨었거든요. 이단하라는 이야기도 했었고, 너 왜 해금부 엉뚱한 일을 하느냐, 다른 짓을 하느냐 라고 해서 조금 불편해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으셨는데요. 지금은, 그때는 그 이야기를 듣자마자 그동안에 그런 노력들을 하고 새로운 방법들을 찾아낸 것이 얼마나 잘한 것인가, 그리고 얼마나 넓게 하고 세상과 만나게 하는가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현대 작곡자들도 많은 관심을 갖고 있어서 이 악기로 새로운 음악들을 많이 만들어내고 있고요. 그래서 영역이 더 넓어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많은 작업을 했는데 챈발로, 파이프 오르간, 기타, 첼로, 여러 장르와도, 문학과도 같이 만나고 발레와도 만나고 춤과도 만나고 여러 장르와도 같이 섞이면서 새로운 어떤 예술 세계를 넓히는 작업을 많이 했습니다. 동서의 화합과 세계의 조화를 목표로 해서 그런 메시지를 가지고 이 한국 대표 이 악기인 해금을 더 실험적인, 그리고 더 그런 해금 음악의 지평을 확대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랬더니 또 이 악기로 많은 어려움이 있을 때, 나라에 어려움이 있을 때 위로를 하거나 아니면 또 축하를 할 그런 연주 기회가 많이 생기더라고요. 노무현 대통령 국장 때, 그리고 또 세월호 참사 때, 그리고 또 남북 정상회담이죠. 그때 평양 가서 같이 이제 축하 연주를 했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노력하는 가운데 더 열심히 하라는 상들을 많이 받았습니다. 해보니까 해금이라는 악기가 2줄인데 불구하고, 그리고 할 때가 그 2줄 안에 껴있어서 불편하고 자유롭지 못한데도 불구하고 그 악기의 매력으로 다른 장르와 만나서 연주했을 때 훨씬 더 좋은 독보적인 어떤 소리를 내면서 같이 어울릴 수 있더라고요. 제가 그동안 했던 것들은 클래식과 락과 그리고 재즈와 대중음악과 함께
어울리면서 연주를 했는데요. 처음에는 그런 일들을 많이 하진 않지만 지금은 어느새 돌아보니 길이 생겨서 많은 후배들이 하고 있게 됐습니다. 그리고 무용과 문학과 미술과 영화와 그 김기덕 감독님의 그 활이라는 영화가 있는데요. 그 영화에서 그 제 음악이 모두 같이 쓰이게 됐습니다. 네, 비에 젖은 해금을 들으려고 했는데 오늘 연주를 너무 많이 해서 그냥 넘어갈까 싶습니다. 어떠신지요? 여기 2008년도에 그 뉴욕에 있었던 APA라고요. 아트 마켓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이제 한국 대표로 가게 됐는데요. 그때 거기에 예술 감독이 그런 말 제가 이제 물어봤어요. 내 음악이 어떻게 들리느냐 물어봤더니 그런 말 하더라고요. 당신 음악에는 트래디션, 전통이 있고 그리고 스피릿, 정신이 있고 그리고 에너지. 저희 알자가 하나가 오타돼서 두 개가 나왔네요. 에너지, 힘이 있고 이노베이션, 혁신이 있다. 그래서 당신 음악을 뉴 뮤직이라고 명명하고 싶고 그리고 듣기가 좋다라고 그래서 당신 음악을 선택했다라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할 때가 껴있어서 자유롭지 못한 악기인데 늘 자유를 꿈꾸는 그런 악기입니다. 아마도 그 다른 생각들을 할 때가 껴있지만 그래도 그 자유를 꿈꾸기 위해서 다른 생각들을 계속 하는 그 안에 어떤 답들이 찾아지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19세기에는 건고, 20세기에는 가야금이라고 했는데요. 21세기에는 해금의 시대로 만들고 싶다라는 저의 꿈이 있습니다. 궁즉변, 변즉통, 통즉구라는 주역에 나온 말이 있습니다. 궁하면 변하고, 변하면 통하고, 통하면 구하게 된다. 그런 말입니다. 그동안 해왔던 그런 작업들에서 이제 조금 더 무경계 해금 연주가로 다른 지역에 아까 보셨죠? 그런 지역의 음악들은 어떤 음악이 있을지 해금으로 연주해보고 또 같이 연주해보고 그리고 또 좋은 곡들을 더 많이 만들고 해금이 더 우리 대한민국의 한국 대표적인 악기로 될 수 있는 중국 그러면 얼후 하는 대표적인 악기잖아요. 그렇게 되듯이 한국 하면 해금으로 대표적인 악기를 만들고 싶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만인의 해금은 제가 지금 이렇게 연주를 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아까 보셨던 전 세계에 있는 차련악기들이 전부 다 모여서 연주하는 그날을 꿈꾸고 있습니다. 그러면 10,000명쯤은 모이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거기에 몇천 명은 한국의 해금하는 연주자들이 함께 모여서 다른 서양의 차련 악기들이 모두 같이 모인다면 그래서 연주를 할 수 있다면 그 사운드가 얼마나 대단할까 하는 그리고 얼마나 재미있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래된 미래의 악기로 미래가 기억할 만한 그 오늘을 만들고 싶다가 저의 모토입니다. 네. 이렇게 해금이 여태까지 이제 발전해 왔고요. 앞으로도 더 노력하겠고 전 세계에 이런 악기 그리고 해금의 역사에 대해서 오늘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의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